어르신, 또 오셨네요. 이번에도 장미꽃 한 다발 드릴까요? 동네 꽃집 사장이 78세 박봉철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냈어요. 네, 똑같은 걸로 주세요. 5만 원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어김없이 나타나는 할아버지. 항상 똑같은 붉은 장미꽃 다발을 사가는 모습이었어요. 꽃집 사장은 점점 궁금해졌어요. 연금으로 사는 할아버지가 매주 5만 원씩 꽃을 사다니. 한 달이면 20만 원이나 되는 돈이에요. 할아버지, 실례지만 이 꽃들을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필요한 곳에 쓰는 겁니다. 매주 이렇게 많은 돈을 쓰시는데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꽃다발을 받아들고 나갔어요. 꽃집 사장은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연금 생활자가 매주 5만 원씩 꽃을 사다니 뭔가 이상한데?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사기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결국 동네 부녀회장까지 나서서 할아버지를 보호해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어요. 과연 할아버지가 매주 5만 원씩 꽃을 사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박봉철 할아버지의 토요일 오후 일과는 정말 규칙적이었어요. 정확히 오후 2시가 되면 집에서 나와 동네 꽃집으로 향했어요. 78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는 꽤 힘차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꽃집 문을 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꽃집 사장 김민수 씨는 이제 할아버지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르신, 이번에도 빨간 장미꽃 다발이시죠? 김민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김민수 씨는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빨간 장미꽃 12송이를 꺼내서 예쁘게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분히 기다렸어요. 오늘 장미가 특히 싱싱하네요. 김민수 씨가 포장하면서 말했어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할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대화는 벌써 6개월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단골 고객이라고 생각했던 김민수 씨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5만 원입니다. 김민수 씨가 가격을 말하자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정확히 5만 원을 꺼내서 건네줬어요. 항상 현금으로, 항상 정확한 금액을 준비해 오는 것도 신기했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꽃다발을 받아들고 인사했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김민수 씨가 배웅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커져갔어요. 할아버지가 나간 후 김민수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매주 5만 원씩 6개월이면 대략 12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인이 꽃값만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게 정상적일까? 다음 주 토요일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정확히 오후 2시였어요. 어르신, 오늘도 좋은 하루시네요. 김민수 씨가 평소보다 조금 더 관심 있는 톤으로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김민수 씨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실례가 안 된다면 이 꽃들을 누구에게 주시는 건가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그냥 필요한 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매주 이렇게 사시는 걸 보니 정말 소중한 분이신 것 같아요. 김민수 씨가 더 캐묻으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말을 돌렸어요. 꽃이 참 예쁘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돈을 내고 꽃을 받아들었어요. 김민수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명확히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주 중에 김민수 씨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꽃집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아내가 궁금하게 물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5만 원짜리 장미꽃 다발을 사가시는데 벌써 6개월째야. 연금 생활자가 한 달에 20만 원씩 꽃값을 쓴다고? 그럼 누군가에게 선물하시는 거 아냐? 여자친구라든지. 아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78세 할아버지가 여자친구를 만날까? 그리고 매번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꽃을 사가는 것도 이상하고. 김민수 씨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며칠 후 김민수 씨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할아버지를 마주쳤어요. 할아버지는 라면과 김치, 두부 같은 간단한 식료품만 사고 있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김민수 씨가 먼저 인사했어요. 아, 꽃집 사장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김민수 씨는 할아버지의 장바구니를 슬쩍 봤어요. 정말 검소한 식품들만 들어 있었어요. 비싼 고기나 과일은 하나도 없었고 가장 저렴한 브랜드의 제품들 뿐이었어요.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 꽃값에만 한 달에 20만 원을 쓴다고? 김민수 씨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민수 씨는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박 할아버지 아세요? 우리 동네 끝쪽에 사시는. 아, 박봉철 어르신? 알죠.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동네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혼자 사신다고요? 김민수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혼자 사시는 걸로 아는데. 김민수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매주 5만 원짜리 꽃다발을 사간다니. 도대체 누구에게 주는 걸까? 그날 밤 김민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의심과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김민수 씨는 평소보다 더 유심히 할아버지를 관찰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정확히 오후 2시에 나타났고 똑같은 꽃을 주문했어요. 어르신,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김민수 씨가 말을 걸어봤어요. 그렇네요. 하지만 비는 안 올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꽃 받으실 분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김민수 씨가 돌려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네, 그럴 거예요. 그 대답에서 김민수 씨는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과 사랑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과연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이 비싼 꽃을 주고 있는 걸까요? 김민수 씨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반복되는 할아버지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할아버지가 혼자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어느 날 저녁 김민수 씨는 아내와 함께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여보, 내가 정확히 계산해봤는데. 김민수 씨가 계산기를 들고 말했어요.
박 할아버지가 매주 5만 원씩 꽃을 사니까 한 달이면 20만 원이야. 20만 원이면 연금의 상당 부분이겠네.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6개월 동안 계속 사셨으니까. 김민수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 120만 원이야. 연금으로 사는 할아버지가 꽃값만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게 말이 돼? 아내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이상하긴 하네. 혹시 사기라도 당하시는 건 아닐까? 나도 그 생각이 들어. 김민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김민수 씨는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할아버지를 또 만났어요. 이번에도 할아버지의 장바구니는 정말 소박했어요. 1,000원짜리라면 가장 싼 두부, 할인받은 김치. 김민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계산 과정을 지켜봤어요. 전체 4,500원입니다. 계산원이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동전까지 하나하나 꺼내서 정확히 계산했어요. 500원 동전 몇 개와 100원 동전들. 정말 아껴 쓰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아껴 쓰시는 분이 꽃값으로는 매주 5만 원씩? 김민수 씨는 더욱 의아해졌어요. 그날 오후 김민수 씨는 동네 이발소에 갔어요. 이발소는 동네 소식통이었거든요. 사장님, 우리 동네 박봉철 할아버지 아세요? 김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박 어르신? 물론 알죠.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머리 깎으시는데. 이발사가 대답했어요. 어떤 분이세요? 정말 성실하고 조용한 분이에요. 말씀도 많이 안 하시고. 그런데 왜요? 김민수 씨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제 꽃집에서 매주 5만 원짜리 꽃을 사가시거든요. 6개월째. 5만 원씩요? 이발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른이 여기 올 때마다 1만 원 머리 자르는 것도 아까워 하시던데. 정말요? 네, 한 번은 요즘 머리 깎는 값도 비싸졌네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꽃값으로 매주 5만 원씩? 김민수 씨와 이발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 소식은 동네에 빠르게 퍼졌어요. 작은 동네라 이런 이야기는 금세 돌았거든요. 박 할아버지가 꽃집에서 매주 5만 원씩 쓴다며? 정말? 그 검소한 어른이? 혹시 사기당하는 건 아니야?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하는 사기가 많다던데. 동네 사람들의 걱정과 의심이 커져갔어요. 목요일 저녁 동네 부녀회장 최순자 씨가 김민수 씨의 꽃집을 찾아왔어요.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김민수 씨가 물어봤어요. 박봉철 어르신 말이에요. 정말 매주 5만 원씩 꽃을 사가신다고요? 김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벌써 6개월째. 최순자 씨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한 달에 20만 원씩이네요? 연금이 얼마 안 되실 텐데. 저도 그래서 걱정이 돼요. 혹시 어디에 쓰시는지 아세요? 그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세요. 필요한 곳에 쓴다고만. 최순자 씨는 더욱 걱정스러워 했어요.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하는 사기가 정말 많아요. 꽃을 사라고 시키고 돈을 받아 먹는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물론이죠.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박 어르신같이 착하신 분은 특히 위험해요. 김민수 씨도 점점 걱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고. 그 대화를 들은 김민수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혹시 정말 할아버지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금요일 오후 김민수 씨는 다른 꽃집들에도 전화해 봤어요. 혹시 거기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매주 꽃을 사가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는데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여러 꽃집에 물어봤지만 비슷한 케이스는 없었어요. 더욱 이상했어요. 토요일이 다가오자 김민수 씨는 긴장됐어요. 오늘은 할아버지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1시 50분, 김민수 씨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정확했거든요. 오후 2시 정각,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김민수 씨가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도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늘도 장미꽃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민수 씨는 꽃을 포장하면서 용기를 냈어요. 어르신, 실례가 안 된다면 매주 이렇게 많은 돈을 꽃에 쓰시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아니, 그냥 걱정돼서요. 연금 생활하시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이면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저는 꼭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어디에 쓰시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냥 소중한 일에 쓰는 겁니다.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서 김민수 씨는 할아버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과연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김민수 씨가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곧 동네 전체로 퍼졌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며 대답을 회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일요일 오후 동네 슈퍼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군거렸어요. 박 할아버지가 정말 이상해. 꽃집 사장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한다며? 그러게. 뭔가 숨길 게 있다는 거 아냐? 요즘 노인들 상대로 하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꽃을 사라고 시키고 나중에 비싼 값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수법도 있다던데.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이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심각한 사건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동네 부녀회장 최순자 씨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 박봉철 어르신 일로 상의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이장님이 물어봤어요. 최순자 씨는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매주 5만 원씩 꽃을 사는 일 한 달에 20만 원이나 되는 지출, 그리고 이유를 말하지 않으려는 할아버지의 태도까지. 그래서 혹시 사기를 당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최순자 씨가 말했어요. 이장님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박 어르신은 정말 검소하신 분인데. 맞아요. 그런 분이 꽃값으로만 한 달에 20만 원씩 쓴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한번 직접 어르신을 만나봐야겠어요. 화요일 오후 이장님과 최순자 씨는 함께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동네 끝자락의 허름한 연립주택, 그곳에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박 어르신 계세요? 이장님이 문을 두드렸어요. 네, 누구세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어요. 저 이장 김철수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워했지만 두 사람을 집으로 들였어요. 집안은 정말 소박했어요. 낡은 가구들과 간단한 생활용품들만 있었고 화려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순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요즘 꽃집에서 꽃을 많이 사신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걱정이 돼서요. 이장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꽃값으로 한 달에 20만 원씩 쓰신다니. 혹시 누군가 어르신을 속이는 건 아닌가요? 최순자 씨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속인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가 많거든요. 꽃을 사라고 시키고 나중에 비싼 돈을 받아간다든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급하게 부인했어요. 그럼 왜 매주 그렇게 비싼 꽃을 사시는 거예요? 최순자 씨가 추궁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어르신, 숨기실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어르신이 걱정돼서 온 거예요. 이장님이 설득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두 사람은 할아버지의 완강한 거부에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의심만 더 커졌어요. 집 밖으로 나온 후 최순자 씨가 이장님에게 말했어요. 맞죠?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요. 그런 것 같네요. 정상적인 일이라면 왜 그렇게 말을 안 하려고 할까요?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 동네 부녀의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주제는 당연히 박봉철 할아버지 문제였어요. 어르신이 사기를 당하고 계신 게 분명해요. 최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부녀 회원이 물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 스스로는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경찰이 와서 조사하면 어르신이 당황하지 않으실까요? 지금처럼 계속 당하시는 것보다는 낫죠. 한 달에 20만 원씩이면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부녀 회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240만 원이면 연금 생활자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럼 내일 경찰서에 신고하겠어요. 최순자 씨가 결론 지었어요. 목요일 오전 최순자 씨는 동네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경찰관님, 신고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젊은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순자 씨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경찰관은 내용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어요. 어르신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신 건 아니군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아니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세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2명의 경찰관이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는 경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경찰이 자신을 찾아올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요즘 꽃을 많이 사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 쓰시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경찰에게도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과연 할아버지는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2명의 경찰관이 할아버지 집 거실에 앉자 분위기는 무거워졌어요. 할아버지는 손을 떨며 물 한 잔을 따라 대접했어요. 어르신,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르신을 도우려고 온 겁니다. 경찰관 박정민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도우러 오셨다고요? 할아버지가 의아해했어요. 네, 동네 분들이 어르신을 걱정해서 신고하셨어요. 또 다른 경찰관 이수진이 설명했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경찰에 신고한 거였어요. 어르신, 매주 꽃집에서 5만 원씩 꽃을 사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박정민 경찰관이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달이면 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연금 생활하시는데 부담이 크지 않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부담이 되긴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어떤 일에 쓰시는 건가요? 이수진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이미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여전히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어르신, 혹시 누군가 어르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박정민 경찰관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속인다고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네, 요즘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꽃을 사라고 시키고 나중에 비싼 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에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급하게 부인했어요. 그럼 왜 매주 그렇게 많은 돈을 꽃에 쓰시는 거예요? 이수진 경찰관이 추궁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그건 정말 개인적인 일이에요. 어르신, 저희에게는 말씀하셔도 돼요. 비밀을 지켜드릴게요. 박정민 경찰관이 설득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쁜 일 아니에요. 두 경찰관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의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어르신, 혹시 협박을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수진 경찰관이 다른 각도로 물어봤어요. 협박이요? 할아버지가 당황했어요. 네, 누군가 어르신을 위협해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건 아닌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더욱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럼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시는 건가요? 박정민 경찰관이 답답해하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이 글썽해지며 말했어요. 제발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정말 나쁜 일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본 두 경찰관은 오히려 더 걱정됐어요. 할아버지가 무언가에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르신, 저희는 정말 도우려고 온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수진 경찰관이 위로했어요. 저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정민 경찰관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어르신, 그럼 꽃집에서 산 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또다시 망설였어요. 그건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어떤 분인가요? 가족분인가요? 네, 가족이에요. 할아버지가 겨우 대답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에게 꽃을 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뭔가 더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수진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함께 사시는 분이 계세요? 네, 아내가. 할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 부인분이 계시는군요. 어디 계신가요? 할아버지는 안쪽 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계세요. 지금 주무시나요? 네. 요즘 많이 편찮으셔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두 경찰관은 이제 뭔가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아픈 아내를 위해 꽃을 사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부인분이 많이 아프신가요? 박정민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네, 많이 아프세요. 어떤 병이시길래?
치매에 걸리셔서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두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제 왜 할아버지가 매주 꽃을 사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부인분을 위해 꽃을 사시는 거예요? 이수진 경찰관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내가 꽃을 보면 좋아해요. 그럼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뭘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치매 걸린 아내한테 비싼 꽃을 사준다고. 돈 낭비라고 생각할까봐.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두 경찰관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내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인데 뭐가 이상해요? 박정민 경찰관이 위로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당연하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치매에 걸린 부인을 위해 매주 5만 원씩 꽃을 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과연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걸까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박정민 경찰관은 꽃집으로 김민수 씨를 찾아갔어요. 신고한 사람들에게 결과를 알려줘야 했거든요. 사장님, 박봉철 어르신 일로 왔습니다. 박정민 경찰관이 꽃집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아, 경찰관님, 어떻게 됐나요? 김민수 씨가 급하게 물었어요. 일단 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인분을 위해 꽃을 사시는 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김민수 씨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왜 매주 그렇게 비싼 꽃을 사시는 거예요? 자세한 사연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다만 부인분이 꽃을 좋아하신다고. 김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어요. 치매에 걸린 부인을 위해서라고 해도 매주 5만 원씩 쓰는 게 정상적일까? 다음 주 토요일 김민수 씨는 평소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이제 사정을 알았으니 좀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김민수 씨가 평소보다 밝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도 인사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어요. 이번에도 장미꽃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김민수 씨는 꽃을 포장하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지난주에 경찰분들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동네 분들께 말씀드린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부인분이 치매에 걸리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많이 힘들어요. 김민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꽃을 예쁘게 포장해서 건네줬어요. 오늘도 예쁜 꽃이에요. 부인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돈을 내고 꽃을 받았어요. 하지만 김민수 씨의 궁금증은 여전했어요. 할아버지가 나간 후 문득 생각했어요. 정말로 치매 부인을 위해서일까? 그래도 매주 5만 원씩은. 그날 오후 김민수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 10분 김민수 씨는 꽃집 문을 닫고 할아버지의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서 동네 끝자락으로 향했어요. 1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낡은 연립주택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김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집 근처로 다가갔어요. 창문 너머로 안이 조금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꽃다발을 들고 안쪽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곧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자야, 오늘도 예쁜 꽃을 가져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누가 주신 거예요? 김민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저예요. 봉철이라고 하는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봉철 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김민수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가 정말 심한 치매에 걸려서 남편도 못 알아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할머니의 말이 김민수 씨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봉철 씨, 이 장미꽃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어떤 생각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젊었을 때 누군가 저에게 이런 장미꽃을 준 적이 있어요. 참 설레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가 주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장미꽃을 주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영자 씨,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라고. 김민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남편을 못 알아보지만 50년 전 첫 데이트의 기억만은 남아있는 거였어요. 할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이 정말 좋았나요? 네, 정말 좋았어요. 마음씨도 착하고 다정하고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왜 안 와요?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할아버지가 약속하듯 말했어요. 김민수 씨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할아버지가 매주 장미꽃을 사는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남편을 못 알아보지만 50년 전 첫 데이트에서 받은 장미꽃의 기억만은 생생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주 똑같은 장미꽃을 사서 아내에게 그 소중한 기억을 선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매주 아내에게 첫 만남의 설렘을 다시 선사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자신을 못 알아봐도 그 순간만큼은 행복해 하니까. 김민수 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민수 씨는 생각했어요. 5만 원이 비싸다고? 아내의 행복을 위한 거라면 오히려 싸다. 그날 밤 김민수 씨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정말 감동적이다. 그런 사랑이 있구나. 아내도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는 할아버지께 더 좋은 꽃을 드려야겠어. 그리고 절대 비싸다는 소리 하면 안 돼. 김민수 씨가 다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동네 사람들은 진실을 몰랐어요. 그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사연을 알려줘야 할까요? 김민수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특히 할머니가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말했을 때의 할아버지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못 알아보시는구나. 그런데 첫 데이트 기억은 그렇게 선명하시다니. 그날 밤 김민수 씨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어요. 여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네.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아. 할아버지 표정이 그냥 슬픈 게 아니라 뭔가 간절한 느낌이었어. 간절하다고? 응, 마치 시간과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눈빛이었어. 다음 주가 지나고 또 그 다음 주가 지났어요. 김민수 씨는 할아버지가 올 때마다 더욱 유심히 관찰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나타났고 여전히 똑같은 장미꽃을 샀어요. 그런데 3주째 되는 토요일 할아버지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서둘러 하는 것 같았고 꽃을 받을 때도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어르신, 오늘 좀 급해 보이시네요.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아, 네. 좀 서둘러야 해서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부인분이 기다리고 계시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네. 토요일 오후를 좋아하세요. 토요일 오후를요? 네. 그때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김민수 씨는 그 말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느꼈어요. 단순히 꽃을 좋아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나간 후 김민수 씨는 다시 한번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지난번에는 멀리서만 봤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었어요. 아니야,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건 옳지 않아. 김민수 씨는 자제했어요.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4주째 토요일 김민수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따라가서 할아버지의 진짜 사연을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잠깐 가게 좀 봐주세요. 김민수 씨가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부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이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꽃을 사고 나간 지 5분 후 김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은 길로 걸어갔어요. 천천히 꽃다발을 소중히 안고 김민수 씨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어요. 10분 후 할아버지가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않지? 김민수 씨는 의아해했어요. 할아버지는 꽃다발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치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자야, 나왔어요. 오늘도 좋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집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누구세요? 좋은 선물이라고 하셨나요? 김민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정말로 남편을 못 알아보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밝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봉철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위해 선물을 가져왔어요. 박봉철 씨라고 하셨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 무슨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김민수 씨는 담장 너머로 조심스럽게 엿봤어요. 할아버지가 꽃다발을 할머니에게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장미꽃이에요. 당신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할머니의 감탄사가 들렸어요. 와, 정말 예쁜 장미꽃이네요. 이렇게 빨간 장미를 보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두근두근하다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네, 이상해요. 이 꽃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저에게 이런 빨간 장미를 선물해 준 적이 있거든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였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제가 2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정말 멋진 남자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프로포즈를요? 네. 그때가 1973년 5월이었나. 서울 남산 밑 작은 찻집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빨간 장미 한 다발을 꺼내더니 영자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김민수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옆에 있는 할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당연히 네라고 했죠. 그 사람이 얼마나 다정하고 착했는지. 그때 제가 당신과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거든요. 할머니는 꽃을 안고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이 꽃을 보니까 그때 기분이 그대로 살아나네요. 마치 지금 그 사람이 다시 프로포즈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맞아요. 정말 많이 사랑해줬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박봉철 씨, 혹시 할머니가 갑자기 할아버지를 자세히 봤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든 거예요. 박봉철,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인가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내가 자신을 거의 알아볼 뻔했거든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당신이 참 친숙하게 느껴져요. 정말요?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편하네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아요. 김민수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남편을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자 씨, 이 꽃을 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누군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다음 주에도 또 가져와도 될까요? 네, 꼭 가져와 주세요. 이런 예쁜 꽃을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꼭 가져올게요. 김민수 씨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할아버지가 매주 5만 원씩 꽃을 사는 이유, 그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이유, 그리고 경찰에게도 말하기 어려워했던 이유까지.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린 아내에게 매주 첫 만남의 기적을 선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남편을 잊어버렸지만 첫사랑의 설렘과 프로포즈 받던 그 순간의 행복만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낯선 남자가 되어 아내에게 다가가서 50년 전 그 순간을 재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다시 한번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김민수 씨는 담장에 기대서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였거든요. 집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박봉철 씨, 정말 고마워요. 이 꽃 덕분에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고마워요, 영자 씨.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행복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꼭 만나요. 약속이에요. 할아버지가 집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수 씨는 급하게 몸을 숨겼어요. 몇 분 후 할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행복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김민수 씨는 할아버지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집 근처로 다가갔어요. 창문을 통해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장미꽃을 꽃병에 꽂으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박봉철 씨라고 했나?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질까? 할머니는 꽃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이 장미꽃? 정말 예뻐. 마치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 같아. 근데 누가 나한테 이런 꽃을 줄까? 분명 중요한 사람일 텐데. 기억이 안 나네. 김민수 씨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방금 전까지 남편과 대화했지만 벌써 그 기억마저 흐릿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도 기분 좋아.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거든. 할머니는 꽃을 한 번 더 만지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정말로 20대 소녀 같았어요. 김민수 씨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매주 겪고 계신 일이 이런 거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못 알아봐도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낯선 사람이 되어주는 거구나. 집에 도착한 김민수 씨는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여보, 오늘 정말 충격적인 걸 봤어. 무슨 일이야? 아내가 물었어요. 김민수 씨는 오늘 본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가 매주 낯선 사람이 되어 아내에게 첫 만남을 선물한다는 것, 할머니가 매번 새롭게 그 설렘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까지. 정말 그런 일이? 아내도 눈물을 흘렸어요. 응, 직접 봤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아내를 대하시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순수하게 기뻐하시는지. 정말 아름다웠어. 그럼 5만 원이 전혀 비싸지 않네. 오히려. 그래, 오히려 싸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김민수 씨 부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할아버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도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민수 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겠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더 이상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받지 않도록 도와야겠다고. 하지만 할아버지의 허락 없이 이 이야기를 퍼뜨려도 될까요? 그건 또 다른 고민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김민수 씨는 고민 끝에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말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상의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4시경 김민수 씨는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꽃집 사장 김민수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문이 열리자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어르신을 따라가 봤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따라왔다고요? 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이해했어요. 김민수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김민수 씨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 앉은 할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얼마나 들으셨나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 하시는 것까지. 1973년 남산에서 프로포즈 받으신 이야기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요. 그 이야기까지 들으셨군요.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주제넘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누군가 알게 될 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73년 5월 12일. 그날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영자와 처음 만난 지 1년이 지난 후였어요. 저는 그때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영자는 은행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50년 전의 추억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몇 번이나 넥타이를 매고 풀고 했는지 몰라요. 영자에게 프로포즈하는 날이었거든요. 한 달 내내 용기를 내려고 했지만 계속 미뤄왔던 일이었어요. 김민수 씨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남산 밑 작은 찻집 로즈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찻집은 영자가 좋아하는 곳이었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원 하던 시절이었어요. 150원이요? 김민수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때는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제 월급이 3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날 오후 2시에 약속했는데 저는 1시부터 그 찻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손에는 꽃집에서 산 빨간 장미 12송이. 그때도 지금처럼 5천 원이나 했어요. 제 하루 용돈의 10배였죠. 정말 큰 돈이었겠네요. 네, 하지만 영자를 위해서라면. 영자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영자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정말 천사 같았어요.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신 거군요. 네, 하지만 정말 떨렸어요. 만약 영자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에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영자가 먼저 말했어요. 오빠, 무슨 말 하려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심각해요라고. 할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영자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 장미꽃을 건넸어요. 할머니 반응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꽃을 받고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영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예뻤는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영자도 마찬가지였죠. 나중에 영자가 말했어요. 오빠가 장미꽃을 줄 때 세상이 온통 장미색으로 보였어요라고.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기념일마다 항상 빨간 장미를 선물했어요. 결혼 1주년, 5주년, 10주년. 50년 내내 빨간 장미만 고집했어요. 할아버지는 안쪽 방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년 전에 영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가끔씩 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영자가 저를 못 알아볼 때도 결혼 기념일도 잊을 때도 1973년 5월 12일 그날만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김민수 씨는 놀라며 물었어요. 그날만요? 네, 신기하게도 첫 만남과 프로포즈 받던 그 순간만은 절대 잊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강렬한 감정의 기억은 마지막까지 남는다고. 그래서 매주 그 순간을 재현해 주시는 거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영자가 말했어요. 이야기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나요. 그때처럼 꽃을 가져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그래서 꽃을 사기 시작하신 거군요. 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만 했어요. 그런데 영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꽃을 보면 정말 20대 소녀처럼 행복해해요. 그래서 점점 자주, 지금은 매주 토요일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자가 저를 못 알아봐도 그 순간만은 저를 사랑하는 영자가 돌아와요. 그 15분 동안만은 우리가 다시 연인이 돼요. 김민수 씨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요. 치매 걸린 사람한테 꽃을 사준다고 뭐가 달라지냐, 돈 낭비다라고 말할까 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서 한 보호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치매 환자는 어차피 기억 못 하는데 뭐하러 좋은 것만 해주냐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김민수 씨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래서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영자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영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니, 지금이 더 간절해요. 언젠가는 그 기억마저 잃어버릴 테니까. 어르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그 시간만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영자가 다시 제 연인이 되는 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김민수 씨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어요.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진심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꽃값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김민수 씨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할머니가 정말로 매번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들을 견디고 있는지. 어르신,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 매번 똑같이 반응하시나요? 아니면 가끔은 다르게 반응하실 때도 있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매번 조금씩 달라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날은 정말 20대 처녀처럼 수줍어해요. 꽃을 받고 얼굴을 가리면서 고마워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죠. 그런 날은 정말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눈에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어떤 날은 할아버지가 말을 멈췄어요. 어떤 날은요? 어떤 날은 꽃을 받고 갑자기 울어요. 왜 이렇게 슬픈 기분이 들까요? 행복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김민수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런 반응을 보이실까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기억은 없어도 감정은 남아있다고 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걸 느끼는 거래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더욱 간절해졌어요. 영자가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더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주 꽃을 사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사실 저도 많이 힘들어요.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매주 낯선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니라 처음 만나는 박봉철이라는 남자로.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가끔은 영자가 저를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라고 말해줬으면. 하지만 그런 날은 점점 줄어들어요. 김민수 씨는 할아버지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영자가 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계속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할아버지는 안쪽 방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평소처럼 꽃을 가져다 드렸는데 영자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손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박봉철 씨,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영자가 저를 기억하지는 못해도 제 사랑은 느끼고 있다는 걸.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김민수 씨는 감동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사랑이에요. 하지만 정말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연금에서 매달 20만 원을 빼는 것도 부담이고 가끔은 밥을 굶을 때도 있어요. 밥을 굶으신다고요? 꽃값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영자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 안 해요. 영자가 걱정할까봐. 김민수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줄 몰랐어요. 어르신, 왜 혼자 견디세요?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잖아요. 누구에게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동네 사람들은 이미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고,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사실 영자의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얼마 안 남았다는 게요? 영자가 그 기억마저 잃어버릴 날이. 그럼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토요일 오후도 없어지는 거죠. 할아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욱 간절해요. 영자가 그 기억을 갖고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하루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김민수 씨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알았으니까 함께 도울 방법을 찾아봐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혼자 견디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 오셨나요? 목소리가 들리는데. 할아버지는 급하게 말했어요. 아, 영자가 깨셨네요. 사장님, 오늘은 이만. 네, 어르신. 그런데 혹시 할머니께 인사드려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가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두 사람은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서 토요일에 받은 장미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자야, 꽃집 사장님이 인사하러 오셨어. 할아버지가 소개했어요. 꽃집 사장님? 할머니가 김민수 씨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예쁜 꽃들도 사장님 가게에서 온 건가요? 네, 맞아요. 김민수 씨가 대답했어요. 정말 예뻐요. 이 꽃을 보면 마음이 설레어요. 누군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할머니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김민수 씨는
할아버지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한 명의 이해자가 생긴 거니까요. 김민수 씨가 할아버지의 진실한 사연을 알게 된 후 3일이 지났어요. 그는 도저히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여전히 할아버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화요일 저녁 김민수 씨는 용기를 내어 동네 부녀회장 최순자 씨를 찾아갔어요. 부녀회장님, 잠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최순자 씨가 궁금해했어요. 박봉철 어르신 일이에요. 제가 진실을 알았어요. 최순자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진실이요? 역시 사기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김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김민수 씨는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해줬어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 이야기, 50년 전 첫 만남의 기억,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재현되는 사랑의 의식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최순자 씨의 표정은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점 놀라더니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었나요? 최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제가 직접 보고 들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못 알아보시지만 장미꽃을 받을 때만은 첫사랑 때처럼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최순자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울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그 어르신을 사기꾼으로 몰다니. 부녀회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최순자 씨가 자책했어요. 그날 밤 최순자 씨는 긴급 부녀회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원들이 모두 모이자 최순자 씨는 김민수 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박봉철 어르신에 대해 크게 오해했었어요. 부녀회원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둘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사연이었다고요? 한 회원이 물었어요. 네, 꽃집 사장님이 직접 확인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경찰에 신고한 건 완전히 잘못된 일이었어요. 최순자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원들은 모두 침묵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어르신께 사과해야 해요. 한 회원이 말했어요.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최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뭔가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수요일 오전 최순자 씨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잘못된 신고를 했다는 걸 사과하고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경찰관님, 지난번에 신고했던 박봉철 어르신 것 말이에요. 네, 기억해요. 어떻게 됐나요? 최순자 씨는 김민수 씨에게서 들은 진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박정민 경찰관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그런 사연이었군요. 박정민 경찰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르신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오히려 훈훈한 이야기네요. 박정민 경찰관도 할아버지의 사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목요일 저녁 동네 사람들 사이에 진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슈퍼 앞에서, 이발소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으며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그런 사랑이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위해 동네 전체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어요. 금요일 오후 이발사 김철호 씨는 문득 생각났어요. 할아버지가 머리 깎는 값도 비싸졌다고 중얼거렸던 일 말이에요.
그때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아내를 위한 꽃값을 마련하느라 다른 곳에서 절약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얼마나 몰랐을까. 김철호 씨는 자책했어요.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슈퍼 사장 박영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박 할아버지가 우리 가게에서 계산할 때 동전까지 세는 모습? 이제야 이해가 돼. 아내를 위해 다른 곳에서 절약하고 계셨던 거야.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네. 아내가 울먹였어요. 동네 약국 사장도 기억났어요.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와서 무릎 파스를 사면서 가장 저렴한 걸로 주세요라고 했던 일 말이에요. 아, 할아버지도 무릎이 아프셨구나. 그런데도 아내를 위해서. 토요일 아침이 되자 동네 전체가 들뜬 분위기였어요. 오늘 오후 2시 할아버지가 꽃을 사러 올 텐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김민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꽃집을 열고 가장 예쁜 장미꽃을 준비했어요. 오늘만큼은 할아버지에게 최고의 꽃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후 일시경부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꽃집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구경하는 건 아니었지만 모두들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어요. 최순자 씨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할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꽃집 앞 분위기는 숙연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사연을 알고 있었고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후 2시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평소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모습으로.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의심이 아닌 존경과 감동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김민수 씨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어르신, 모든 분들이 어르신의 사연을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연을 모두 알게 됐다고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분들이 어르신을 정말 존경하고 있어요. 그때 최순자 씨가 앞으로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르신을 잘못 오해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최순자 씨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동네 전체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를 둘러싼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본 김민수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오늘도 장미꽃 드릴까요? 김민수 씨가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다니. 괜찮은 게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워요. 최순자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같은 분이 우리 동네에 계신다는 게. 김민수 씨는 가장 예쁜 장미꽃 12송이를 골라서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평소보다 리본도 더 화려하게 달고 포장지도 더 고급스러운 걸로 선택했어요. 사장님, 오늘 포장이 특별히 예쁜데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네,
특별한 날이니까요. 김민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최순자 씨가 앞으로 나왔어요. 어르신, 저희가 모금을 했어요. 모금이요?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동참했어요. 어르신의 꽃값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최순자 씨는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번 달 꽃값이에요. 앞으로는 어르신이 부담 갖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할 일인데. 어르신 받으세요. 슈퍼 사장 박영수 씨도 나왔어요. 저희도 어르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저도 동참했어요. 이발사 김철호 씨가 말했어요. 어르신, 앞으로는 머리도 무료로 깎아드릴게요. 약도 할인해드릴게요. 약국 사장도 나섰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할아버지를 도우겠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어르신, 저희가 감동받은 거예요. 최순자 씨가 말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김민수 씨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르신, 오늘도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꽃다발을 받으며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할아버지가 집으로 향하자 동네 사람들도 조용히 뒤따랐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집 앞에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자야, 오늘도 왔어요. 어머, 또 오셨네요? 혹시 어제 오신 그분인가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새로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네, 박봉철이에요. 오늘도 선물을 가져왔어요. 정말요? 무슨 선물이에요? 할아버지가 장미꽃을 건네자 할머니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또 장미꽃이에요. 정말 예쁘다. 박봉철 씨, 왜 이렇게 자꾸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시니까요. 저를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가 매주 겪고 있는 일이 이런 거였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번 새로운 사람으로 다가가야 하는 외로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행복을 위해 계속하는 간절함. 할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 꽃 향기가 정말 좋아요. 마치 누군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정말 사랑받고 계세요. 정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요? 어디예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어요. 할머니는 킥킥 웃었어요. 박봉철 씨가 저를 사랑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저도 왠지 박봉철 씨가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대화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가슴 아픈 사랑이었거든요. 이 시간 후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왔어요.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에는 행복도 섞여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둘러쌌어요. 어르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최순자 씨가 말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저희도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김철호 씨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동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할아버지를 응원했어요.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오늘도 할머니가 행복하시기를. 김민수 씨는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 할인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가끔은 더 예쁜 꽃을 같은 가격에 드렸어요. 동네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할아버지를 도왔어요. 슈퍼에서는 할인해주고, 이발소에서는 서비스를 해주고, 약국에서는 무료로 약을 드렸어요. 한 달 후 할아버지는 김민수 씨에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어르신, 저희가 더 고마워요. 어르신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 배웠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무슨 소식이요? 어제 영자가 저를 알아봤어요. 잠깐이었지만 당신 오늘도 꽃을 가져왔네요 라고 말했어요. 김민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계속된 자극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고 해요. 물론 일시적일 거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어요. 영자가 조금이라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이 장미꽃을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영자야, 오늘도 왔어. 봉철 씨, 오늘도 장미꽃을 가져오셨네요. 당신 참 멋져요. 오늘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알아봤어요. 할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영자야, 나 사랑해요? 물론이죠, 당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멀리서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름다운 사랑이 계속되기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행복하기를 모두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 후로도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장미꽃을 사러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네 전체의 축복을 받으며, 그리고 때로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기적 같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기억이 사라져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그 시간만큼은 50년 전 그 설레던 순간이 다시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과 함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봉철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 뒤에 이런 아름다운 사연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사랑의 약속이었어요. 기억이 흐려져도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합니다.